안녕하세요. 저는 매3 장학생 오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의예과, 경북대학교 약학과, 포항공과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그중 계명대학교 의예과에 최종 진학합니다. 사실 저는 수능 국어를 풀면서 이거는 그래도 1등급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을 거 받았다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문학과 선택 과목을 다 풀고 그리고 비문학도 한 지문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분이 남았고 그 전에 문제를 거의 다 맞췄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문만 잘 풀어내면은 1등급이 확실하다 라고 생각했고 또 잘 풀어냈기 때문에 거의 확신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한 지문을 풀면은 그 지문을 풀고 바로 옆에다가 OMR 마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마킹 시간은 별로 안 들었고 그리고 최종 검토 시간이 조금 들고 가채점표 작성 시간 조금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문제 푸는 데 썼습니다. 저는 주로 매3 시리즈, 그 중에서 제 성적에 가장 많이 도움되었던 것은 매3B입니다. 사실 저 경우에는 선택의 이유보다는 이걸 매3 시리즈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매3 장학생이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추천으로 매3 시리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교재를 살펴볼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때 그때 예비 매3B와 예비 매3문을 풀면서 조금 수능 국어에 대한 감이라던가 그동안 읽지 않았던 텍스트에 대한 적응력을 조금씩 올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예비 매3B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 위주의 지문이고 매3B 같은 경우에는 수능평가원 지문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의 짜임이나 난이도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비 매3B를 공부했던 2차 채점표 활용 방식이라던가 어떤 클리닉 해석 같은 걸 보는 게 되게 이미 적응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3B를 공부하는 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잘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전체적인 지문은 모두 2회독을 마쳤고 이후에는 수능 국어 백과사전이라는 느낌으로 매3B를 활용했습니다. 어떤 사설 모의고사를 풀거나 어떤 유평, 국평을 풀었을 때 이런 방식의 서술은 이미 매3B에서 봤었어 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다시 매3B로 돌아가서 그 해당 지문을 풀고 또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이걸 복습을 했으니까 다시 틀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1회독과 2회독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1회독을 할 때도 어떤 문제를 풀고 2차 채점표에 작성을 하고 그걸로 채점을 하고 다시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하고 다시 2회독 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진행했는데요. 1회독과 2회독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처음에 1회독 때 저는 내가 이 지문에서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얻어봐야 하는지를 해당 지문 상단에다가 써놓고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안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2회독을 할 때는 아까 1회독의 과정을 끝내고 다시 그 포스트잇을 들춰보면서 내가 성장을 해서 이런 부분 이해가 됐고 이 부분 아직 이해가 안 됐네? 그리고 내가 1회독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2회독 때는 또 다른 걸 느낄 수 있었네? 라는 걸 적어놓고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떤 책이나 어떤 선생님도 다 말씀하듯이 1, 2문단에서 처음에 나오는 방향 정보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방향 정보를 파악하면서 2, 3, 4, 5, 6문단 이 글의 짜임새는 어떠한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평가원은 정말 쓸데없는 문장 하나를 주질 않아요. 그리고 풀면서 이질감을 느꼈던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은 왜 나왔을까? 혹시 선지화되지 않았는가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의 지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DNS 스피핑에 관련된 지문인데 이 1문단은 이런 서술이 나와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이다. 이런 서술이 나오는데 이후 내용을 보면은 도메인 네임은 무엇인지 IP 주소는 또 무엇인지 이 변환하는 방식은 또 어떤 것인지 이렇게 차례차례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알려주고 나중에 나오는 구성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분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매삼 시리즈에서 추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채점법입니다. 이 채점법대로 일단 처음에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들을 2차 채점표에 표시를 하고 이후에 다시 문제를 또 풀어보고 이 문제가 세모인지 X인지 별표인지 잘 체크를 해두면서 내가 정확히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조금은 알고 있던 게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조금 더 상세한 피드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틀렸고 이후에 맞긴 맞았는데 일단은 왜 처음에 틀렸을까 좀 의구심이 드는, 이거 그래도 좀 맞출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세모로 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책을 선택하던 간에 노베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국어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건데요. 흔히 말하는 근본적인 독해력이라든지 어떤 문학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 거라든지 이에 대해 조금씩 이해를 가지고 많은 텍스트를 접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장 좋은 교재가 바로 예비매산비, 예비매산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좋은 선별을 통해 초보자에게도 좋은 지문들을 잘 풀 수 있고 거기에 좋은 오답법이나 좋은 학습법 또한 교재 구성 등 초보자에게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들을 저는 추천합니다. 일단은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추천한 방법인데요. 수능 국어는 1교시에 칩니다.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이라는 뇌가 잘 깨지 않은 상태에서도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아침에는 꼭 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내부에서 하는 공부법은 어떤 사설 모의고사를 풀거나 지문을 풀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걸렸던 시간, 이 문제를 풀 때 걸렸던 시간들을 다 체크를 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아보면은 내가 어떤 서술에 약하구나, 어떤 분야의 지문에 약하구나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시 약점을 캐치했다면 매산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약점을 메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같이, 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사실 국어라는 과목이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에요. 내가 읽은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풀어본 만큼 점점 실력이 오르는 과목인데요. 하지만 그 한 지문, 두 지문 가지고는 생각보다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나아가면서 주변에 어떤 걱정 같은 것도 잘 담아두면서 꾸준하게 풀어간다면 누구나 1등급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꾸준함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